병원 앞 벤치에서 비 오는 날마다 반복되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숨겨진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병원 앞 벤치는 원래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앉았다가 잠깐 숨을 고르고 다시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진료 순서를 기다렸고, 누군가는 가족을 기다렸고, 누군가는 전화로 누군가를 불러냈습니다. 그 벤치에서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은 대개 상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녀가 나타났을 때도 경비인 준태는 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병원 정문 유리문은 비를 맞은 사람들의 숨으로 뿌옇게 흐려져 있었고, 바닥은 누군가의 우산에서 떨어진 물방울로 미끄럽게 반짝였습니다. 준태는 무전기를 손에 쥔 채 정문 쪽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때 검은 우산들 사이로 한 여자가 걸어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 여자는 우산이 없었습니다. 비를 피하려는 동작도 없었습니다. 그냥 비를 그대로 맞으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정문 오른쪽 가장 끝쪽에 놓인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비에 젖어 목덜미에 달라붙었고 어깨도 천천히 젖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몸을 털지도 않았습니다. 준태는 그날은 그저 사정이 있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이라는 곳은 사정 없는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1시간을 앉아 있었고, 2시간을 앉아 있었고, 3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 그녀는 전화도 하지 않았고, 물을 마시지도 않았고, 누군가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병원 건물 위쪽 한쪽 창문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태는 그 창문을 따라 시선을 올려봤습니다. 거기에는 별것이 없었습니다. 창문은 그냥 창문이었고 조명은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그 창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준태는 그 모습을 보며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병원 정문은 사람이 가장 많이 오가는 곳입니다. 어린아이도 지나가고 노인도 지나가고 보호자도 지나갑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붙잡는 사람은 그 자체로 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태는 그날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어야 할 이유가 아직은 없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비가 왔습니다. 준태는 정문 쪽 CCTV 모니터를 보다가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그 여자가 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우산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비를 맞으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준태는 무전기를 내려놓고 유리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비에 젖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준태는 그 순간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비 오는 날만 온다. 그 생각이 들자 준태는 한 번 더 날짜를 떠올려 봤습니다. 지난번도 비가 왔습니다. 그 전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 여자가 없었습니다. 준태는 그날 처음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 오전 10시 20분 여자 1명 정문 벤치 착석 이상 행동 없음 장시간 체류 그렇게 적고 나니 더 이상해졌습니다. 기록으로 남기면 이상한 일은 더 이상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3번째 비가 오던 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보호자 1명이 정문 안내 데스크로 와서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습니다.
저기 벤치에 앉아 있는 분 며칠째 보이는데요. 안내 직원이 무슨 문제인지 묻자 보호자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이상하신 분 아니에요? 애들이 보는데 좀 무섭기도 하고요. 그 말은 준태에게 전해졌습니다. 준태는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가 약간 숙여져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고, 눈은 위쪽 창문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화난 표정도 웃는 표정도 울고 있는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멈춰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준태는 그 얼굴이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감정이 보이면 사람은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준태도 그랬습니다. 준태는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민원이었습니다. 병원은 사람들의 불안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날 오후 관리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문 쪽에 계속 앉아 있는 분 있죠? 한번 확인해 주세요. 준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는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는 더 굵어져 있었습니다. 우산 아래에서 준태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준태는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여기서 오래 계셔서요. 혹시 보호자분 기다리시는 겁니까? 그녀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준태가 예상했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흐릿하지도 않았고 멍하지도 않았고 무서운 느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무 오래 무언가를 참아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짧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있다가 가겠습니다. 준태는 그 대답에 다시 물을 말을 잃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녀는 그 말에 조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준태는 그녀에게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차분했기 때문입니다. 차분한 사람은 대개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심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한 말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준태는 정문으로 돌아와 무전기에 말했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대화는 가능하고 위험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무전기 너머에서 관리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계속 앉아 있대요? 준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있다가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준태도 더는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보호자가 말했습니다. 비 오는 날만 오던데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 말이 여러 사람의 입을 타고 돌기 시작하면 병원은 결국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준태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준태는 기록을 다시 열었습니다. 비 오는 날만 나타나는 여자, 그 문장을 적으면서도 준태는 자기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자라나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면 어떡하지? 혹시 사고라도 치면 어떡하지? 혹시 환자나 아이들에게 위해를 가하면? 그 생각은 아무 근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불안은 근거가 없어도 자라납니다. 준태는 그 불안이 자신을 흔드는 걸 느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비가 오는 날 그는 결국 더 강하게 개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건 경비로서 해야 하는 일이었고 병원으로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입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비 오는 날에만 집을 나섰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문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날씨 앱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우산을 챙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바닥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듣고서야 외출을 결정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그녀는 조용히 외투를 걸쳤습니다. 거울은 보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젖어도 옷이 젖어도 상관없다는 듯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늦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항상 같았습니다. 집에서 병원까지는 버스로 2정거장 거리였습니다. 그녀는 비 오는 날에도 버스를 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문에 맺힌 빗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릴 때마다 그녀의 눈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을 꺼내는 순간 그날의 마음이 흐트러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병원 앞에 도착하면 그녀는 항상 같은 벤치로 갔습니다. 정문 오른쪽 가장 끝에 있는 벤치, 사람들이 잠깐 앉았다가 금방 일어나는 자리, 그 자리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벤치에 앉아 우산도 없이 비를 맞았습니다. 몸을 웅크리지도 않았고 주위를 살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병원 건물 위쪽 그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몇 층인지 몇 호실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도 그걸 굳이 말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창문은 그녀에게 번호가 아니라 기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는 가방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벨소리가 울릴까봐 전원을 꺼두었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그날의 침묵을 깨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슬프면 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슬픔은 이미 눈물을 지나 멈춰 있었습니다. 눈물은 사라진 뒤에도 계속 흐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 자리에 고여버리기도 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고여 있는 상태로 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병원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아이 손을 잡은 부모도 있었고 휠체어를 미는 보호자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하나하나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항상 그 창문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마치 조금만 기다리면 누군가 고개를 내밀 것처럼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창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기다리는 게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오가 지나면 그녀의 옷은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비가 잦아들어도 그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흘끗흘끗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또 있네. 오늘도 비 오니까 왔구나. 그 말들이 들리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그녀에게 도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그날의 시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처음부터 그렇게 앉아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손에 작은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번은 벤치에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처음 몇 번은 2시간도 채우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나고 비 오는 날이 쌓일수록 그녀는 점점 더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게 더 편해졌습니다. 움직이면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가면 젖은 옷을 벗어 의자 위에 걸어두었습니다. 세탁기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빨래를 돌리는 소리는 그날의 침묵을 너무 쉽게 깨뜨렸습니다. 그녀는 젖은 옷이 마를 때까지 그냥 두었습니다. 마치 그날의 시간도 함께 말리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녀에게 비 오는 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기념일도 추모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그저 가장 또렷하게 기억이 살아나는 날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소리가 줄어들고 사람들의 움직임이 느려집니다. 그 느려진 세상에서 그녀의 기억만 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비 오는 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을 찾아갔습니다. 병원 행정팀은 그 사실을 아직 몰랐습니다. 경비인 준태도 그녀의 하루를 이렇게까지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래 앉아 있다. 비 오는 날만 온다. 말을 하지 않는다.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충분히 불안해집니다. 그 불안은 다음 단계를 부르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날도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병원 정문 앞 바닥은 이미 여러 번 닦였지만 사람들이 오갈 때마다 다시 젖어갔습니다. 경비인 준태는 무전기를 손에 쥔 채 정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벤치에 그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익숙해졌다는 사실이 준태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익숙해지면 사람은 이상함을 그냥 넘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전 행정팀 회의에서 그녀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문 벤치에 비 오는 날마다 앉아 계신 분 있죠. 행정팀 직원 하나가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보호자 민원이 이제 3번째입니다. 다른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경비분이 확인은 했다고 하던데요. 준태는 그 자리에 함께 앉아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행정팀장은 준태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위험해 보이진 않습니까? 준태는 잠시 생각한 뒤 천천히 말했습니다. 위험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말은 병원에서는 가장 불편한 말이었습니다. 행정팀장은 결국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직접 확인해 보죠. 그 말은 쫓아내겠다는 말도 내쫓지 않겠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병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비는 점점 더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행정팀 직원 2명과 준태는 우산을 쓰고 정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어깨에 달라붙어 있었고 외투는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몸을 떨지 않았습니다. 행정팀 직원은 그녀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실례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준태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조금 조여왔습니다. 이 장면이 그녀에게는 몇 번째 개입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행정팀 직원은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그 질문은 차가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업무용 질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그녀의 얼굴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행정팀 직원은 그 침묵을 기다렸습니다. 그 침묵은 길었습니다. 너무 길어서 누군가는 다시 말을 꺼내고 싶어질 만큼 길었습니다. 하지만 행정팀 직원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준태는 그 순간 그녀의 손을 보았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진 손은 꽉 쥐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힘이 빠진 손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은 비에 젖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있다가 가겠습니다. 행정팀 직원은 그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 이어 물었습니다. 왜 하필 여기십니까? 그 질문에 그녀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당황이 아니라 기억을 건드렸을 때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었습니다. 행정팀 직원은 다시 물었습니다. 비 오는 날에만 오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질문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준태는 그 시선을 따라 위쪽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무 변화도 없는 창문이 그날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비 오는 날은 소리가 적어서요. 행정팀 직원은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녀는 고개를 조금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 소리가 덜 들립니다. 그 말은 설명이면서도 설명 같지 않았습니다. 행정팀 직원은 다시 물을 말을 잠시 잃었습니다. 준태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변명도 억울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행정팀 직원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병원입니다. 오래 계시면 다른 분들이 불안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이 자리를 떠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오늘만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될까요? 그 목소리는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간청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미 정해진 시간을 지켜야 하는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준태는 그 말이 그녀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행정팀 직원은 준태를 바라봤습니다. 준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행정팀 직원은 그 말에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다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녀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네. 그 대답은 감사 인사도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대답이었습니다. 행정팀과 준태가 자리를 떠난 뒤에도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비는 한참 동안 내렸습니다. 준태는 정문 안쪽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게 사람이든 시간이든 기억이든 그 기다림은 누군가가 함부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태는 행정팀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위험 요소 없음, 의사소통 가능, 다만 반복 행동의 이유는 확인되지 않음. 보고서를 쓰면서도 준태는 그 문장이 너무 무책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유를 모른다는 말로 모든 것을 정리해 버리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병원 안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얼마나 깊은 곳에서 시작된 것인지 말입니다. 그 이유는 곧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그 병원에 처음 왔던 날의 기억과 함께 말입니다. 그녀가 그 병원에 처음 왔던 날도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비는 지금처럼 굵지 않았고 오래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억 속에서 그날의 비는 언제나 지금 내리는 비처럼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병원 정문을 들어섰습니다. 아이는 평소보다 말이 적었습니다. 수술 전날이라는 걸 아이는 알지 못했지만 어른들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건 느끼고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는 밝았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이의 손은 그녀의 손보다 조금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조금 더 꼭 잡았습니다. 아이는 그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녀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아이는 로비 한쪽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밖에서는 가늘게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창문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비 오면 무섭지 않아? 그 질문은 갑작스러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에게 비는 늘 조용한 공포였습니다. 빗소리가 커지면 아이의 숨은 조금 빨라졌고 아이의 손은 늘 더 꽉 잡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있잖아. 그 말은 위로이자 약속이었습니다. 아이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조금 더 꼭 잡았습니다. 수술 전날 밤 아이는 병실 침대에 누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간호사가 몇 번이나 다녀갔고 의사는 수술에 대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위험한 수술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회복도 빠른 편입니다. 그 말들은 그녀를 조금 안심시키기도 했고 조금 더 불안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이는 눈을 감은 채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내일도 비 오면 어쩌지? 그녀는 아이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괜찮아. 비가 와도 엄마는 여기 있어. 그 말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병실 창문 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아이의 눈에도 보였습니다. 아이는 수술복으로 갈아입으며 잠시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창문 닫아주면 안 돼?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창문을 닫았습니다. 빗소리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는 그제야 조금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그녀는 아이의 손을 놓아야 했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데려가며 말했습니다. 금방 끝나요. 아이는 그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금방 올게. 그 말은
아이의 말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녀는 그 문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비가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내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대기실 창문은 수술실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창문 옆 의자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창문은 지금 그녀가 병원 앞 벤치에서 바라보는 바로 그 창문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창문이 평생 자신의 시선이 머무를 자리가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예정된 수술 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나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대기실로 들어왔다가 그녀를 힐끗 보고 다시 나갔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이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의사는 자리에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말에 무릎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의사의 말은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수술 중 예상하지 못한 합병증이 발생했습니다. 그 문장은 그녀의 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다음 말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의사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만 분명히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문장만 남았습니다. 엄마가 있잖아. 그녀가 아이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약속이었고 그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수술실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도 비는 내리고 있었고 그녀의 우산은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를 맞으며 정문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능처럼 고개를 들어 그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그 창문은 이미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시간은 그 자리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들어왔던 날, 그 창문을 바라보던 그 순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면 그 기억이 가장 또렷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비 오는 날마다 그 병원 앞 벤치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원망하지도 의사를 원망하지도 자기 자신을 소리내어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날의 약속을 마음속에서 계속 되뇌었습니다. 엄마가 있잖아. 그 말이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그녀는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병원에는 그녀 말고도 그 기억을 놓지 못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수술실에는 아이와 의사들, 그리고 한 명의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 간호사의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병원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 간호사였습니다. 아이 수술도 수없이 도왔고 응급 상황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술은 계획대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수액이 연결되어 있었고 서연은 아이의 반대편에 서서 상태를 살폈습니다. 아이는 수술대 위에서도 창문 쪽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고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금방 끝나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손은 서연의 손을 놓지 않으려는 듯
조금 더 꽉 잡았습니다. 그때 서연은 그 손을 조금 늦게 놓았습니다. 수술 중반부 아이의 상태에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심각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수술실 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의사는 집중해서 지시를 내렸고 서연은 그 지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손이 서연의 손을 다시 찾았습니다. 서연은 그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른 쪽에서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 씨, 이쪽 좀 봐주세요. 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건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짧아서 기억 속에서는 거의 남지 않을 만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이의 손은 허공에 남았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합병증이 발생했고 수술실은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더 단호해졌고 기계 소리는 더 빨라졌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침착하게, 규정대로.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끝내 다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보호자에게 결과를 전하러 나갔을 때 서연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수술대 위에 누운 아이의 얼굴은 너무 평온해 보였습니다. 서연은 그 얼굴을 보며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무섭지 않았을까? 손을 찾지는 않았을까? 그 생각은 그날 이후 서연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 아이의 보호자를 멀리서 보았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서연은 차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자기 얼굴을 마주하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그 병원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근무를 바꾸지도 않았고 부서를 옮기지도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는 날이면 서연의 손은 늘 조금 떨렸습니다. 서연은 어느 날 병원 정문 앞에서 그 여자를 보았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위쪽 창문을 바라보는 여자, 처음에는 그냥 보호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비 오는 날마다 같은 자리에 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걸 보면서 서연은 알아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서연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서연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그 사실이 다행이면서도 더 괴로웠습니다. 서연은 그 벤치를 멀리서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다가가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아이의 손을 놓았다는 사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았고 그 말이 그 여자의 시간을 완전히 부숴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비겁함이기도 했고 스스로에게 내린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연은 더 이상 그 침묵을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여전히 비 오는 날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은 서연에게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도망칠 거냐? 그날도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결국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우산을 들고 정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벤치 앞에 섰습니다. 여자는 서연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연은 그 눈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 여자는 아직도 그날의 약속을 붙잡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서연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날 수술실에 제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런데 잠깐 놓았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놓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여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두 사람 사이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책임을 묻는 침묵이 아니라 사실을 받아들이는 침묵이었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애는 손잡는 걸 좋아했어요. 서연은 그 말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비 오는 날엔 특히 더요. 그날 여자는 처음으로 그 벤치에서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서연은 그 옆에 잠시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비는 조금 달랐습니다. 누군가가 함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는 그날 이후로도 여전히 내렸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비는 예고 없이 찾아왔고 병원 앞 바닥은 늘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벤치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비 오는 날이면 그 병원으로 왔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길, 같은 벤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산을 들고 왔습니다. 우산을 쓰는 이유는 비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벤치에 앉아 그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처럼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집중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끔은 시선을 아래로 내려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작았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잠시 뒤 한 사람이 병원 정문을 나왔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우산을 들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짧게 눈을 마주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벤치 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여자는 자리를 조금 옮겨 서연이 젖지 않도록 우산을 기울였습니다. 그 작은 동작은 용서도 화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앉아 있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이제 공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 오는 날은 아직도 무섭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 말에는 책임도 변명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기억을 가진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만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여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아주 잠깐 눈치채지 못하면 지나칠 정도의 웃음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웃음을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오랜만의 웃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그날 예전보다 조금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병원 정문 앞에서 두 사람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여자는 마지막으로 그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불은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이제는 조금 덜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여자는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비 오는 날에도 오실 건가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가능하면요. 그 대답은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질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완전히 같은 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상실을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혼자 견디는 시간에서 함께 견디는 시간으로 바뀔 뿐입니다. 그 벤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이 잠시 머무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벤치는 이상한 사람이 앉아 있는 곳이 아니라 기억을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자리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떤 기억은 잊으라고 해서 잊히지 않고 어떤 상처는 혼자 견디라고 해서 아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 곁에 조용히 앉아줄 때 우리는 다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 딴지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엔 더 깊고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